단순히 논문 하나가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넘어 6G 통신과 국방 반도체의 원천 기술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과 낸드 플래시,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 반도체 전쟁은 메모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고속 통신, 위성, 레이더, 전자전, 우주통신, 자율 시스템까지 움직이는 핵심에는 초고주파 화합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역에서 대구의 연구실이 세계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VLSI 심포지엄 2026이 열렸습니다. 이 학회는 반도체 소자와 회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국제학술 대회로 평가됩니다. 경북대는 이 무대에서 김대현 교수 연구팀의 742GHz GNHEMT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 장소입니다. 아무 학회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연구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국의 국립대 연구팀이 우리가 700GHz 벽을 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홍보용 성과가 아니라 국제학계 앞에서 검증을 받는 기술 성과라는 뜻입니다. 742GHz가 얼마나 빠른 숫자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5G라고 부르는 이동통신은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28GHz 같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742GHz는 그보다 훨씬 높은 영역입니다. 단순 비교로 보면 28GHz보다 26배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물론 통신 주파수와 트랜지스터의 최대 발진 주파수를 그대로 같은 의미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말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처리하려면 그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가 필요합니다. 경북대 연구팀이 만든 742GHz 소자는 바로 그 미래 통신의 문을 열 수 있는 후보 기술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최대 발진 주파수, 영어로 Fmax입니다. 이 수치는 트랜지스터가 전기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한계 속도를 뜻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최고 속도와 비슷합니다. 어떤 자동차가 시속 100km까지만 달릴 수 있다면 고속 레이스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자의 Fmax가 낮으면 6G나 서브테라헤르츠 통신, 고성능 레이더 같은 영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연구자들에게 Fmax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소자가 미래 통신과 국방 전자장비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경북대가 기록한 742GHz는 바로 이 기준을 한 단계 위로 밀어 올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질화갈륨 기엔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싸고 공정이 성숙했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실리콘이 최고인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전압, 높은 출력, 높은 온도, 높은 주파수에서는 실리콘보다 더 강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질화갈륨입니다. 기에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 고주파 특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진 소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5G 기지국 전력 증폭기, 위성통신,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같은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DARPA도 질화갈륨 기반 고속고 전압 트랜지스터 기술을 중요한 군사 전자 기술로 보고 넥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엔에도 약점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출력과 내구성은 강하지만 아주 높은 초고주파 영역에서는 인화인듐, 즉 인피 같은 소재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GNHEMT가 700GHz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을 조금 올린 일이 아닙니다. GNN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생각을 뒤집는 일입니다.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에는 아이위웍스의 선택적 재성장 기술이 활용됐고 김대현 교수는 이 연구가 GNHEMT의 RF 성능 한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재의 한계를 공정기술로 다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5나노미터급 초미세 게이트 공정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이 짧아지고 정교해질수록 신호를 더 빠르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여닫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초고주파 소자에서는 게이트만 줄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접촉 저항, 재료의 품질, 전자의 이동 속도, 열 관리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742GHz라는 숫자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설계, 공정, 재료, 측정이 모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원천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지점은 이 성과가 서울의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구의 국립대학교 연구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첨단 반도체 연구라고 하면 대부분 수도권, 삼성, SK, 대형 연구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반드시 한두 개 기업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 중견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해외 공동 연구가 제대로 연결되면 세계 최고 기록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구라는 지역의 의미도 다시 보게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수도권에만 갇혀있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김대현 교수의 이력도 이 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 박사후 연구원, 미국 텔레다인 사이언티픽, CMATH,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런 경력은 단순히 유명한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학 연구실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소자 연구, 방위산업용 전자소자, 파운드리 공정 현장을 직접 경험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현지에서 축적한 경험이 한국 대학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대구로 돌아왔는지는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핵심입니다. 미국에 남았다면 더 큰 연구비와 더 좋은 장비,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교인 경북대로 돌아와 미래 반도체 소자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가 아닙니다. 한국이 아직 약한 화합물 반도체, 특히 기엔 초고주파 소자 분야를 국내에서 키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메모리는 강하지만 국방통신용 화합물 반도체는 여전히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바꾸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는 한 연구자의 커리어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빈칸을 메우려는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북대 혼자만의 결과도 아닙니다. 경북대 발표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QSI ETLI, IR 워크시트, 텍사스, 텍스텍 유니버시티 등이 공동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학연 협력입니다. 대학은 원천 이론과 소자 설계를 맡고 기업은 재료와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며 정부 출연연과 해외 연구진이 측정과 분석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세계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IBWorks의 ReGN 선택적 재성장 기술은 이번 742GHz GNHMT 성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로 소개됐습니다. 한 연구실의 천재성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먼저 6G입니다. 삼성전자는 6G 테라헤르츠 통신 연구에서 테라헤르츠 대역이 수십 기가헤르츠 폭의 넓은 채널을 가능하게 해 초당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6G의 최고 데이터 속도가 5G보다 50배 빠를 수 있고 무선 지연 시간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G도 빠르다고 느끼지만 6G가 목표로 하는 세계는 단순한 영상 다운로드 속도를 넘어서섭니다. 실시간 홀로그램, 초정밀 로봇 제어, 자율 시스템, 디지털 트윈, 우주지상 통신 연결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6G는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신호는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쉽게 약해지고 더 짧게 날아갑니다. 벽 하나에도 막히고
공기 중에서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G 시대에는 단순히 통신 주파수를 높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높은 주파수 신호를 만들고 증폭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742GHz GNHMT의 의미가 커집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소자 하나가 곧바로 6G 상용 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자가 있어야 6G 하드웨어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국방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안보에서 핵심 장비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의뢰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98.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와 통신체계에 쓰이는 기엔 반도체 제조는 100% 외국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무기체계는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칩이 없으면 생산을 잠시 미루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레이더, 통신 장비, 위성 시스템, 전자전 대응 장비 같은 핵심 장비는 공급망이 막히면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특히 기엔 반도체는 고출력고 효율 특성 때문에 레이더 송수신 모듈, 고주파 통신 장비, 전자파 관련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기엔을 단순한 민간 반도체가 아니라 전략적 기술로 보고 오래 투자해 왔습니다. DARPA의 MGM 프로그램은 넥스트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기엔 소자를 성숙시켜 수율을 높이고 공정 시간을 줄이며 밀리미터파 회로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이 이런 기술에 왜 오래 투자했는지 생각해보면 경북대 성과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DARPA의 DREAM 프로그램은 RF와 밀리미터파 트랜지스터를 위해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RL 러버토리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엔 트랜지스터의 선형성과 잡음 특성을 개선해 통신과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 능력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오랫동안 국가 차원에서 밀어온 분야가 바로 고주파 가엔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한국 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초 700GHz 돌파를 발표했다면 미국이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742GHz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한국형 6G 장비나 국방용 레이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실 소자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려면 아직 수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성능을 여러 웨이퍼에서 반복해서 낼 수 있어야 하고 열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회로와 패키징, 전원, 안테나와 결합해야 합니다. 양산 수율도 맞아야 하고 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연구 논문 한 편과 산업 제품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출발선의 위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이 기술을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대학 연구실과 중견기업, 방산기업, 통신장비 기업, 파운드리 인프라를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단기 성과가 아니라 10년 단위의 로드맵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이 기엔을 키운 방식은 단발성 연구비가 아니었습니다. 넥스트, MGM, DREAM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원천 소자, 제조 성숙도, 회로 응용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경북대가 742GHz라는 깃발을 꽂았다면 이제 그 깃발까지 이어지는 산업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삼성 미래 기술 육성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소개됩니다. 대기업이 당장 돈이 되는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의 원천 기술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진짜 강해지려면 메모리 생산 라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새로운 소재와 소자에 미리 돈을 넣어야 합니다.
질화 갈륨, 인화인듐,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광반도체, 약자소자 같은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경북대 742GHz 기록은 그런 장기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도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첨단 산업을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르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연구자는 지역 국립대에도 있을 수 있고, 세계 기록은 대기업 본사가 아닌 대학 연구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장비와 협력 구조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이 원천 연구를 하고, 지역 국내 기업이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측정과 검증을 돕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역도 국가 전략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구가 단순한 소비 도시가 아니라 미래 반도체 기술의 발원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전 세계가 도전하던 700GHz 벽을 한국 연구팀이 넘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화합물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는 점은 한국 반도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국방용 첨단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엔 제조 기반도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기사는 반짝 뜨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이 기술을 누가 양산하고 누가 회로로 만들고 누가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다음 단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미 강합니다. 파운드리도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고주파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통신용 RF 반도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먹고 6G가 더 높은 주파수를 요구하고 위성통신과 자율 시스템이 늘어나면 고성능 RF 소자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대의 742GHz 기록은 한국이 그 미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반도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의 길을 직접 여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김대현 교수 연구팀은 45나노미터급 기엔 HEMT로 Fmax 742GHz를 기록했고, 기엔 HEMT에서 700GHz를 넘은 세계 최초 성과로 소개됐습니다. 이 연구는 VLSI 심포지엄 2026에서 공개됐고, 아이웍스의 선택적 재성장 기술과 여러 산학연 협력이 맞물려 나왔습니다. 6G는 테라헤르츠와 서브테라헤르츠 대역을 향해 가고 있고, 삼성은 6G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른 데이터 속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국방 반도체는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이 성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6G와 K방산, 그리고 한국 반도체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의 진짜 주인공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742GHz라는 숫자 뒤에는 한국 연구자의 귀환, 대구 국립대의 집념, 중견기업과 대학의 협력, 삼성의 미래기술 투자, 그리고 한국이 아직 약한 분야를 정면으로 뚫어보려는 국가적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도 오래 투자해온 기엔 초고주파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성과를